네, 반갑습니다. 더바른TV의 창쌤입니다. 오늘은 희망적인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평택 시장님과 OBC 방송과의 인터뷰 내용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반도체 특구 최적지로 꼽히는 평택시의 경쟁력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반도체 수도는 200조 투자한 평택뿐이다. OBC 방송과 인터뷰한 내용을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특구 최적지로 꼽히는 평택시의 경쟁력은 자, 신문 기사인데요. 혹시 시청하시는 분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방송사에서 만든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장선 평택시장 세계 반도체 수도는 200조 투자한 평택뿐이다. 화이팅입니다. 삼성이 평택 투자를 줄인다는 소문, 뭐 이런 내용의 인터뷰가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지금 뭐 용인의 남사 쪽으로 뭐 300조 투자한다. 메가 클러스터 이쪽에 뭐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일축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요. 용인 메가 클러스터 발표 후 이런 소문이 나는데 메가 클러스터 발표하기 전에도 뭐 삼성이 투자를 줄일 것이다. 삼성이 평택을 떠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장 아직 5, 6기가 남아 있거든요. 예, 지금 이제 3기 끝나고 4기가 이제 거의 이제 완성 단계가 있는데 5, 6기가 진행한다 그러면은 공장 하나 건축하는데 3년 걸린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5, 6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6년 정도가 아직 더 남아 있는 거죠. 이게 평택에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그런 현상이고요. 삼성의 소중한 자산 평택 캠퍼스. 평택 캠퍼스는요. 고덕 국제화 도시에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인근에 지제역이라는 정말 메리트가 너무너무 많은 지제 역세권이 있거든요. 이 지제 역세권 바로 옆에 이 어마어마한 넓이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이 평택의 삼성 반도체를 여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삼성이 반도체 하면은 평택, 용인은 아직 멀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00조 투자는 평택 캠퍼스뿐이다. 6기까지 짓게 되면 규모가 거의 한 200조 정도 가까이 투자가 된다고 합니다. 세계에서도 역사상 어떤 분야든 간에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한 도시에 한 공장이 200조 가까이 투자되는 예는 없다. 이런 내용을 시장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평택에 있는 이 삼성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반도체 수도 하면은 지금 평택이거든요. 예, 절대 평택에서 뺏길 수 없다. 평택에서 투자를 줄인다는 이런 소문은 헛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용인 반도체는 진짜 아직 멀었어요. 어제 제가 쌍용자동차 이전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이제 올린 게 있는데요. 용인 삼성 반도체 이 남사업 쪽에 들어가는 이 부분 어느 분이 댓글을 다셨습니다. 아직도 멀었다. 예, 거기에 제가 호응하는 댓글도 남겨놨는데 아직 멀었어요. 아직 20년 동안 거기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먼 기간입니다. 이 많이 남아있는 그 기간 동안에 삼성 반도체가 평택에서 굳건하게 반도체의 수도를 계속적으로 지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평택 반도체 특구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소문에는 평택 반도체가 투자를 줄일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그것은 터무니없는 얘기고요. 평택 반도체 특구를 산자부에다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평택시를 포함해서 용인, 화성, 이천, 안성, 남양주, 고양시 등 도내 7개 지자체가 산자부에다가 지정 반도체 특구를 공모해 신청을 이제 제출했는데요. 아마도 평택이 반도체 특구로 지정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반도체 특구로 지정될 경우에 정부가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에 나서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기반시설 구축과 세제 감면을 비롯해가지고 인허가, 인프라, 패키지 투자, 계약학과, 특성화 대학 설립 등 인력 양성 및 연구, 개발 등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특구를 꼭 유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 특구 평택에서 유치하기를 희망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브레인시티 토지 이용 계획도인데요. 브레인시티 내에 카이스트가 들어옵니다. 카이스트 대학교가. 이 카이스트 대학교는 지금 어떤 부분이냐면은 세계적으로 설계 그리고 반도체 분야에 최고를 자랑하는 부분이 이 카이스트라고 합니다. 저도 이거 몰랐는데 기사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설계와 반도체 분야 최고. 자, 이 부분은 세계 최대 규모인 삼성 반도체 공장이 있죠. 그리고 바로 그 옆에 브레인시티 내에 개교할 이제 예정인 이제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 등을 이 가장 경쟁력이 있는 곳으로 지금 이제 평택 시장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카이스트가 이제 세계적으로 설계라든가 반도체 분야에서는 이제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관련 협력 업체들이 평택으로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특구하면 평택이 될 수밖에 없다. 반도체 특구하면 어디? 용인이 아니라 평택이다. 뭐 이런 내용이 인터뷰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정부의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평택시장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평택항 활성화와 배후단지 개발 대책은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했는데 서평 평택항과 그 다음에 이제 삼성반도체가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항 활성화와 배후단지 개발 대책은 24년에 여객터미널이 완성이 된답니다. 예, 지금 국제 여객터미널이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크루즈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과 인적 교류를 지금 계속 활발히 하고 있고 앞으로 여객터미널이 완성이 되면 중국 물동량이라든지 관광객 이런 부분이 지금 인천도 계속 들어오지만 앞으로 평택이 물동량의 70% 중국 물동량 70% 이상을 다 평택항에서 받는다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미래 항만으로 개발한다. 이것은 이제 항만 개발 계획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런 항만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도 많았던 이제 현덕지구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덕지구는 지금 거의 이제 백지화될 것 같았었는데 경기도와 다시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를 또 밝혔습니다. 이 현덕지구가 완성이 되어야만 서평택의 모든 개발 부분이 활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현덕지구는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의 이제 지구다 이렇게 이제 확인되는 거고요. 이 현덕지구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그 주변은 계속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고요. 현덕지구가 중심이 되어서 그 주변이 이제 또 신영리도 개발되고 항만 배후단지도 개발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덕지구는 경기도와 다시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고요. 그리고 자동차 산업 중심의 배후단지로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게 딱 나온 거 아닙니까? 예. 서평택, 평택항 중심의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배후단지를 활성화하겠다는 거죠. 어쩌면 쌍용 자동차가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자동차 클러스터로 들어갈 수도 있고 현덕지구 내에 한 30만 평 조금 넘게 쌍용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자동차 산업 중심의 배후단지 활성화 요 타이틀과 맞물려 가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올렸던 영상과 이게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평택항은요 전국 항만 중 자동차 수출입 처리가 국내 1위입니다. 그리고 여객 수송 실적 3위,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4위, 총 물동량 처리 5위를 자랑하는 것이 이 평택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적인 항만으로 거듭날 이 평택항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0만 특례시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100만 특례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58만 정도가 지금 인구가 있거든요. 앞으로 조금만 더 열심히 으쌰으쌰하면 100만 충분히 진행이 돼서 특례시로 성장할 수 있는 평택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평택 파이팅입니다. 저는 평택을 사랑합니다. 제가 이제 약장수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씩씩하게 진행한다고 좀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평택 정말 희망이 있고 계속 인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곳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심입니다. 그러면 서평택이 어떻게 개발되는지
그 한번 기대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그릴 때마다 정말 가슴이 뛰고 있거든요. 한번 하나하나 볼까요? 기존 도심이 있죠. 안중에 포승 국가산업단지로 인해서 기존 안중이 형성이 된 겁니다. 배후 도시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도시개발 사업인 화양지구. 이게 84만 평입니다. 84만 평이면 서울 여의도 면적과 같다. 이곳에 서구청이 들어온다. 성장관리지역으로 확정이 됐고 여긴 다 아파트 단지로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안중역세권, KTX까지 같이 들어옵니다. 면적이 무려 157만 평입니다. 이것은 여의도 면적의 2배다. 어마어마한 면적의 역세권 개발을 진행한다. 인구도 없는 정말 작은 도시 이 서평택의 안중권에 157만 평의 역세권을 개발한다. 그것도 KTX까지 같이 들어온다. 뭐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그리고 포승지구 62만 평. 대한민국 최대 물류센터가 이곳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가로 길이가 600m입니다. 그리고 동양 최대인 이케아가 여기에 지금 물류센터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평택호 관광단지 보상 끝났습니다. 여기 이제 관광단지 이제 버스나 승용차뿐만이 아니라 전철 타고 온다는 거죠. 현덕지구 이곳이 이제 개발이 들어간다 그러면 평택 서평택 쪽에 개발 부분의 중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덕지구만 딱 확정된다 그러면요 여기는 급물살을 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을 더 팔아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자동차 클러스터입니다. 여기에 어쩌면 쌍용 자동차가 들어올 수도 있다. 조심스럽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서평택 쪽에 아마 랜드마크가 이곳이 될 겁니다. 지식산업센터 40층짜리 규모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땅 면적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장 질 수 있는 부지가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를 40층 규모로 지는데 이게 정말 규모가 엄청납니다. 이것도 아마 서평택의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너무 멋진 지식산업센터 있습니다. 그리고 희곡지구가 있고 만호지구 다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크루즈가 들어옵니다. 너무 멋있죠. 그리고 요 신영리 포승과 현덕지구 중간에 딱 파묻혀 있는 이 신영리 여기가 지금 사거리 코너로 지금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사거리 코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평택의 가장 교통의 중심은 바로 어디다? 이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화양지구와 안중역세권, 기존 안중권과 연결되어 있는 그 폭파묻혀 있는 이곳이 앞으로도 또 도시가 형성될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서평택 쪽에 이렇게 개발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기대합니다. 가슴이 벅차네요. 자, 오늘 짧은 영상 씩씩하게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는 더바른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